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아침에 달걀 드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75세 되시는 한 어르신께서 30년간 매일 아침 달걀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들은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달걀이 오히려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1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달걀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걀을 잘못 드셔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앞으로 30년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지 6개월 만에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82세 되시는 다른 분은 1년 만에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게 달걀 먹는 방법 하나만 바꾸신 거예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 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 하나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있고요.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합니다. 거기다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하고 제아잔틴까지 들어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정말 완벽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달걀이 왜 때로는 독이 될까요?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달걀 드시는 방법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77세 되시는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신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요즘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달걀 3개씩 드신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라고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건강해지려고 하신 일인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셨으니까요. 그럼 달걀이 나쁜 음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걀은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다만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말씀들 하셨죠?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른자에는 흰자에 없는 귀한 영양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83세 되시는 제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동안 매일 아침 달걀 1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드셨어요. 물에 살짝 반숙으로만 삶아서 드신 거죠. 그렇게 30년을 하셨더니 83세인데도 혈관 나이가 60대라고 나왔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달걀은 양과 조리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1개 정도 물에 반숙으로 삶아서 드시면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시면서도 콜레스테롤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달걀 프라이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담낭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혹시 뭘 바꾸신 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여쭤봤어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달걀을 살짝만 익혀 드셨는데 최근 1년 동안은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소화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정말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작은 변화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달걀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맞습니다. 음식 하나가 여러분 건강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드시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특히 50대 넘어가시면 더 그렇죠. 제가 그동안 깨달은 건 이겁니다.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 들수록 먹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몸과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달걀이 바로 그 최고의 공급원 중 하나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달걀 섭취의 황금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달걀은 영양의 보물 창고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건강한 지방까지 가격도 착하고 요리하기도 쉽죠. 정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은 시절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대 때는 급하게 삶은 달걀 하나 먹고 뛰쳐나가도 끄떡없었죠. 그런데 60대가 되면 그게 마치 준비 운동 없이 마라톤 뛰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달걀은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잘 드시면 슈퍼푸드가 되지만 잘못 드시면 부담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몇 달 지나니까 속쓰림하고 배에 팽만감이 생기셔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위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위벽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나이 드신 위장은 아침에 단백질 폭탄을 소화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아침에 달걀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먼저 깨워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달걀 드시지 마시고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찐 고구마 한 조각을 먼저 드세요. 그러면 위장이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하면서 소화 효소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위장을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찬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오히려 위장을 더 수축시켜서 소화력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60대 이상 되시면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소화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달걀을 후다닥 드시는 게 아니라 잘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입에서 시작되는 소화가 위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시는 아침 식사 실수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만든 달걀 옆에 뭘 같이 드십니까?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이 조합들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위장에게 불청객이에요. 오렌지 주스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달걀 드신 직후에 마시면 위 속 단백질이 엉켜서 소화가 힘들어집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탄닌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하고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두유도 달걀 바로 다음에 드시면 소화가 느려져서 속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하고 녹차를 함께 드셨는데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철분 수치가 낮았던 거죠. 제가 달걀 드시고 1시간 뒤에 녹차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2달 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달걀 드시고 최소한 1시간은 지난 다음에 이런 음료들을 드세요. 아침에 달걀과 함께 드시기 좋은 건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 둘은 소화를 도와주면서 영양소 흡수도 돕습니다.
이제 달걀 조리법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달걀이나 딱딱하게 삶은 달걀, 사실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달걀을 너무 오래 삶거나 바삭하게 튀기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혈관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동맥경화까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달걀은 부드럽게 6분에서 7분 정도 반숙으로 삶아서 노른자가 크리미하게 유지되도록 하세요. 프라이를 하실 거면 약한 불에 기름 살짝만 두르고 바삭해지지 않도록 조리하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85세 되시는 제 환자분 한 분은 지금도 정정하세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달걀을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다고 하세요. 살짝 삶은 달걀을 따뜻할 때 까서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드신대요.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콜레스테롤 수치는 20대처럼 정상이셨습니다.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간 질환 있으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환 있으시면 달걀을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고혈압이 있는데 매일 아침 달걀을 드셨더니 1년 뒤에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고 나왔어요. 이런 질환이 있으시다면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특히 간 질환 있으신 분들은 달걀 흰자만 드셔보세요. 노른자에는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있어서 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제 환자분 중에 간경화가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2번 달걀 흰자로만 요리해 드시니까 간 수치가 안정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별로 달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50대는 하루에 달걀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높으시면 일주일에 4일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60대는 달걀을 하루 1개로 줄이시고요.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위장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70대, 80대 되시면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반숙이나 스크램블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드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1개가 적당합니다. 우리 동네에 93세 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달걀 하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물에 반숙으로 삶아서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들깨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평생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뼈도 튼튼하시답니다. 다른 분은 매일 아침 달걀죽을 드셔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서 살짝만 저어서 드신대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달걀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달걀 삶으실 때 소금 한 꼬집 넣으시면 까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손 힘이 약해지신 어르신들한테 정말 유용한 방법이에요. 노른자 색깔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릴게요. 짙은 주황색 노른자가 연한 노른자보다 영양가가 높을 것 같죠?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노른자 색깔은 닭이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영양가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달걀은 아침에 드실 때 위장을 먼저 깨우세요. 둘째, 달걀과 함께 마시는 음료에 주의하세요. 셋째, 달걀은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겁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자,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은 나쁜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섬세한 보살핌을 원해요. 위장 예열, 음료 타이밍, 부드러운 조리,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 이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변화들을 실천하신 후에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달걀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73세 되시는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는데요. 식습관을 바꾸고 1년 만에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침에 튀긴 달걀 대신 반숙 달걀로 바꾸시고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셨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5년, 10년 후에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실행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삶은 달걀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세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3일 이상은 보관하지 마시고요. 드시기 전에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차가운 달걀은 소화가 더 어렵거든요. 계란찜은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계란찜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게 조리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열 처리도 적당해서 영양소 파괴도 적어요. 다만 소금이나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금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하느냐고 물으시는데요. 두부, 생선, 닭가슴살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해서 노년기에 아주 좋아요. 매일 한 모씩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소화를 돕는 최고의 아침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제 환자분 중에 87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특별한 달걀 요리를 드신대요. 살짝 데운 두부 위에 부드럽게 익힌 달걀을 올리고 참깨와 들기름을 조금 뿌려서 드신다고 해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노년층 맞춤 달걀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영양 달걀죽입니다. 쌀반 공기를 충분한 물에 20분 정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 한 개를 풀어넣고 살짝만 저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파하고 참깨,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아주 좋아요. 위장을 편안하게 깨워주거든요. 두 번째는 단백질 균형 달걀 샌드위치예요. 통밀빵을 살짝 구워서 부드럽게 눌러주고요. 그 위에 으깬 아보카도를 얇게 펴 바른 다음
반숙으로 익힌 달걀을 올리고 약간의 후추만 뿌려주세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달걀 단백질과 만나서 포만감도 주고 영양 균형도 잡아줍니다. 점심으로 아주 좋은 메뉴죠. 세 번째는 저녁에 좋은 채소 달걀찜입니다. 달걀 한 개를 곱게 풀어서 다진 당근, 시금치, 버섯을 넣고 찜기에 10분 정도 쪄주세요.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가루로 간을 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더 느려지니까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이 좋아요. 이 레시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달걀을 부드럽게 조리한다는 것과 다른 영양소와 균형을 맞춘다는 점이에요. 노년기에는 한 가지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학적인 측면 외에도 달걀 섭취가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달걀을 삶으시는 루틴이 있으셨는데요. 그분께서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루를 더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일상의 작은 루틴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줄어들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한 달걀을 비롯한 식사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나 하나 먹자고 요리하기 귀찮아서 식사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해드려요. 함께 달걀 요리를 만들고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먹는 음식은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트 같은 층 이웃들과 달걀 요리 품평회를 여신대요. 각자 자기만의 달걀 요리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비법도 공유한다고 해요. 이런 활동이 사회적 고립을 막고 식습관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계절에 따라 달걀 섭취 방법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워요. 더위로 인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이때는 달걀을 시원한 채소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을 으깨서 오이, 토마토와 함께 가볍게 무쳐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갑게 드시는 건 피하세요. 반면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조리한 달걀이 좋습니다. 달걀 수프나 따뜻한 죽에 달걀을 풀어 먹으면 몸도 데워주고 영양도 챙길 수 있죠. 생강이나 계피 같은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를 살짝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을과 봄은 비교적 균형 잡힌 계절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달걀을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좋은 달걀을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싼 유기농 달걀이 건강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달걀이라도 오래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화가 진행되거든요. 달걀을 고르실 때는 포장지에 표시된 생산 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되도록 2주 이내에 생산된 신선한 달걀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달걀이 신선한 달걀이에요. 오래된 달걀은 공기층이 커져서 물에 뜨게 됩니다. 또한 달걀 껍질이 단단하고 매끄러운지도 확인해 보세요. 껍질이 얇거나 거친 달걀은 닭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습관 변화 후에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작은 노트에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식습관 일기를 써 보라고 권해드려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단히 적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신의 몸에 맞는 식습관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오늘부터 달걀 하나를 더 현명하게 드시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거예요. 다음 영상은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식사 5가지로 찾아뵐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걀과 관련된 건강 상담 및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